잠깐요. 지금 여러분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작은 기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목 위에서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AI가 암세포를 조기 발견하고 로봇이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만나고 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내 몸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헬스케어 신기술이 정확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업들이 이 혁명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헬스케어의 신기술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르고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유전체학, 나노기술, 디지털 치료제 같은 혁신 기술들이 한꺼번에 의료 분야로 쏟아지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료는 이미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이 만드는 미래 의료는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혁명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 최고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헬스케어에 신기술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지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는 만성질환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의료 시스템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는 데이터의 폭발입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건강 데이터의 양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 기록의 디지털화로 병원들이 축적한 데이터도 방대해졌습니다. 유전체 분석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개인의 유전자 정보도 데이터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가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패턴 발견과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는 AI 기술의 성숙입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의료 영상 분석에서 혁명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MRI, CT 스캔을 AI가 분석해서 암세포, 뇌졸중 징후, 당뇨 합병증을 발견하는 정확도가 이제 숙련된 전문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헬스케어 신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헬스케어를 바꾸는 신기술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보면 훨씬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기술은 AI 진단 혁명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가 안저 사진을 분석해서 당뇨 망막증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안과 전문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의료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딥마인드는 유방암 발견에서도
AI가 방사선 전문의보다 오류율이 낮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뷰노, 루닉 같은 한국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을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발견하는 AI를 개발해서 전 세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루닛의 AI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AI 진단의 가장 큰 의미는 조기 발견입니다. 암은 일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에서 발견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AI가 의사의 눈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초기의 병변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 진단에서도 AI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부 병변 사진을 찍으면 AI가 악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앱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피부과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이 기술의 가치가 실감나실 겁니다. 두 번째 신기술은 로보틱 수술입니다.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가 콘솔에 앉아서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수술대 위에 로봇 팔이 그것을 따라 움직이며 수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로봇의 손은 인간의 손보다 훨씬 정밀하게 움직이고 손 떨림이 없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복강경 수술보다 훨씬 작은 절개로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전립선암, 심장 수술, 부인과 수술에서 다빈치 시스템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다빈치 시스템을 보유하고 수천 건의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격 로봇 수술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의사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병원의 로봇을 조종해서 수술하는 것입니다. 오지 통신의 초저지연 특성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의사가 없는 벽지나 선박, 전쟁터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기술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앱이 약이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으로 검증된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약품처럼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고 식약처나 FDA의 승인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 ADHD 아동을 위한 게임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치료받는 것입니다. 불면증 치료 앱, 우울증 치료 앱, 알코올 중독 치료 앱, 만성 통증 관리 앱들이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증명하고 실제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웰트, 하이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혁명적인 점은 기존 약이 도달하기 어려운 정신 건강 분야에서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접근성 문제를 스마트폰 앱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기술은 정밀의학과 유전체 혁명입니다. 과거의 의학은 같은 병명이면 같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방암이라도 유전자 패턴에 따라 치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잘 듣는 약이 다른 환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밀의학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치료법을 찾는 접근 방식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 드는 비용이 3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개인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데 100달러도 안 됩니다.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비용이 3천만 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비용 하락이 유전체 분석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23andMe, 마이헤리티지 같은 서비스로 집에서 침 한 방울로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고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암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한 정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가 유전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잘못된 유전자를 잘라내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겸상적 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을 크리스퍼로 치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불치였던 유전 질환들이 치료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기술은 웨어러블과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애플워치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인 심방세동을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 덕분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위에 작은 센서가 이것을 잡아낸 겁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도 혈압 측정, 심전도 측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글 핏, 핏빗, 가민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운동량, 수면,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를 24시간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조기 경고 시스템이 됩니다. 평소보다 심박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우울증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AI가 이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 혈당 측정기인 CGM은 손가락을 찌르지 않고 피부 아래 작은 센서를 붙이는 것만으로 24시간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언제 무엇을 먹어야 혈당이 안정될지를 예측해주는 앱과 결합되면 당뇨 관리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의 몸속에 작은 센서를 삽입해서 심장, 압력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이미 임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의사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 전에 의료진이 먼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기술은 원격 진료와 디지털 병원입니다. 코로나19가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원격 진료의 대중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의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처방전을 받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미국의 텔라닥 헬스는 원격 진료 플랫폼으로 현재 수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닥터나우, 솔딱 같은 원격 진료 플랫폼이 등장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이지만 방향은 분명히 확대 쪽입니다. 원격 진료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와 정신건강 영역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매달 병원에 가서 약만 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원격으로 처리하면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더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도 되면 진료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는 원격 환경에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 기반 챗봇이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연결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나 불안,
해소에는 AI가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대화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신기술은 나노의학과 약물 전달 혁신입니다. 나노 단위의 작은 입자를 이용해서 암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극심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나노 입자에 항암제를 담아서 암세포만 찾아가게 하면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서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mRNA 나노 입자 기술이 암 치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암 유전자 특성에 맞춤화된 mRNA 암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 중인 흑색종 mRNA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이면서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기술은 재생의학과 3D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전 세계에 수십만 명입니다. 공여 장기는 항상 부족합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없고 공여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완전한 심장이나 신장을 출력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귀, 코, 피부 같은 간단한 조직은 이미 성공했고 혈관, 각막, 간 조직 등 복잡한 조직도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재생의학의 핵심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줄기세포로 재생하는 치료가 척수 손상, 심근경색, 퇴행성 관절염 등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메디포스트, 파미셀 같은 국내 기업들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기술들이 비즈니스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신기술 시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 영역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구글 헬스와 딥마인드 헬스를 통해 AI 의료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헬스킷, 리서치킷, 애플워치의 헬스 센서를 통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정의하고 갤럭시 워치의 헬스 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원 메디컬이라는 의료기관을 인수하고 프라임 회원들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이 모두 헬스케어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헬스테크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는 헬스테크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의 뷰노와 루닛, 디지털 치료제의 웰트와 하이, 원격 진료의 닥터나우, 개인 유전체 분석의 마크로젠, 정밀의학 플랫폼의 3빌리언, 디지털 치매 선별 검사의 실비아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바이오 헬스 산업 전망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바이오 헬스 수출 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물론 헬스케어 신기술이 가져오는 우려와 도전 과제도 솔직하게 짚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입니다. AI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더 많은 환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료 데이터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누가 당뇨가 있는지, 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누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보험 가입, 고용, 개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AI 진단의 책임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AI가 오진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I를 개발한 회사인가요? AI를 사용한 의사인가요? 아니면 AI 알고리즘 자체인가요? 이 법적 책임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의사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특정 인종, 성별, 연령의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 그 AI는 편향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AI 편향 문제는 의료 분야에서는 생사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신기술이 가져오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의료 격차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신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의 잠재력은 압도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AI 진단과 웨어러블 모니터링이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면 이 사망 중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면 지금 치료제가 없는 수천 가지 희귀 질환에 대한 답을 찾는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밀의학이 발전하면 같은 치료비로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져서 의료비 절감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거시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스마트워치나 헬스 앱을 활용해서 수면, 활동량, 심박수를 추적하면 내 몸의 기준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건강 이상의 조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활용해서 가벼운 증상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필요할 때 빠르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방 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환은 조기 발견이 완치의 열쇠입니다. AI 진단 보조 기술을 갖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조기 발견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I 진단, 로봇 수술, 디지털 치료제, 정밀의학, 웨어러블 모니터링, 원격 진료, 나노의학, 재생의학, 이 8가지 신기술이 지금 헬스케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삼성, 아마존이 헬스케어로 진입하고 뷰노루닛 웰트 같은 한국 헬스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편향, 디지털 의료 격차 같은 도전 과제도 존재하지만 신기술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의 잠재력이 훨씬 큽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의 미래는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수동적 시스템에서 개인이 일상에서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각 개인입니다. 내 건강의 주도권을 기술을 활용해서 스스로 쥐는 시대. 그것이 헬스케어 신기술이 만드는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AI, 바이오 헬스, 헬스케어 기술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 켜두시고 함께 공부해요. 건강 관련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기술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아직도 직장에서 다양성이 그냥 구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 외국인 장애인을 포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이 36% 높다는 데이터의 충격적인 진실 다음 편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